숲에서 신나게 뛰놀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아이들. 둘, 셋. 우리 이렇게 잘했어. 캠핑의 낭만과 산림 레포츠의 매력까지 모두 느낄 수 있었던 특별한 1박 2일. 그 현장 속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포항에 자리한 한 캠핑장. 가족 단위, 연인들도 많이 찾는 이곳에 아주 특별한 단체 손님들이 찾아왔다고 하네요. 오늘 뭐하러 여기 왔어요? 캠핑하러 왔어요. 우리 센터 아이들이랑 1박 2일 숲체험 캠핑하러 왔습니다. 애들한테 마음껏 뛰어놀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1박 2일 캠핑을 즐길 주인공들은 바로 포항의 한 지역 아동센터 친구들인데요. 입촌이 지나긴 했지만 아직은 쌀쌀한데? 우리 아이들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책임집니다. 캠핑과 트리클라이머로 만나는 놀라운 숲이라는 거는 포항 지역의 돌봄 기관에 있는 친구들과 1박 2일로 텐트를 치고 트리클라이머를 해보는 그런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공모를 냈고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되어서 실내에 있는 돌봄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만족도를 높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만나요, 선생님. 캠핑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바로 텐트 치기인데요. 서툴고 어색하지만 협동해서 1박 2일 동안 지낼 보금자리를 만들어 봅니다. 한 번도 안 쳐봤는데 힘들어요. 뿌듯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완성되니까 약간 뿌듯해요. 무엇보다 이렇게 캠핑이 처음인 친구들과 오히려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도 한편으로 들면서도 오히려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크게 매번 설레고 기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텐트 치기에 이어 이번에는 목공 체험에 나서봤는데요. 목공의 꽃은 사포질이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우리 아이들 고사리 손이지만 야무지게 사포질을 해봅니다. 자기가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요거는 미니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데요. 테이블로 사용을 해도 되고 의자로 사용해도 돼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거친 부분을 사포로 지금 밀고 있거든요. 부드럽게 하고 난 다음에 이따가 이제 또 색깔을 예쁘게 입혀가지고 스텐실로 무늬도 한번 찍어볼 겁니다. 캠핑을 하는 동안 작지만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는 과정. 그 성취감을 조금씩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너무 칠하고 사포질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뜻깊고요.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앞에 있는 줄을 잡는데 이번 캠핑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바로 자연 숲에서의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하기 때문인데요. 둘, 셋. 우리 이렇게 산림 교육 전문가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재미난 놀이를 통해서 자연을 오감으로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뭔가 힘들었던 거를 여기 오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숲에서 한번 즐겨보는 거, 저희는 그냥 그런 감성들을 이끌어내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들이 지금 뭔가 만들기를 하고 숲 체험을 갔는데 그걸 통해서 이 자연 속에 동화돼서 그냥 순수한 아기 때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충분히 즐겨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을 몸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곳. 그렇게 숲은 아이들에게 신나는 놀이터가 되어줬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저녁 식사 시간이 되는데요. 식사 준비 역시 아이들이 직접 하기로 했답니다. 캠핑에서 빠질 수 없는 고기도 구워보는 아이들. 어때요? 맛있어요?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에요. 이런 기회가 자주 없는데
약간 새롭기도 하고 약간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좋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야외에서 먹는 음식은 뭘 먹어도 그렇게 꿀맛 같잖아요. 그래서 다들 캠핑 하나 봅니다.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게 맛있어요? 여기서 먹는 게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일부러 나오기도 힘든데 준비도 너무 잘 돼 있고 프로그램도 너무 다양하고 날씨도 너무 좋고 예. 솔직히 너무 기대 이상이에요, 진짜. 다음 날 다시 찾은 캠핑장에서는 아이들이 이른 아침부터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안전장비까지 착용하고 산림교육 전문가 선생님의 시범을 지켜보는 아이들. 대체 지금 뭘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랑 나무에 홀더를 설치하고 지금 몽키 트리 클라이밍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트리 클라이밍이 뭐예요? 나무의 줄을 이용해서 그 암벽 등반할 때 사용하는 그 자일의 원리를 이용해서 매듭으로 이용해서 아이들이 올라가는 운동 스포츠입니다. 레저 스포츠입니다. 선생님한테 출발 준비 됐다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출발하면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또 다리 올라갔어. 그다음 뭐가 올라가? 손. 그다음 발. 이번 캠핑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프로그램이죠. 바로 트리 클라이밍 체험인데요. 이날 진행자로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사전에 트리 클라이밍 전문가 과정을 수료할 만큼 열정적으로 이번 캠핑을 준비하셨답니다. 나무와 가장 가까이에서 교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트리 클라이밍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엄마들에게 강준이가 해줄 말이 있대요. 들어주세요. 네. 사랑해 고마워. 위로. 옳지. 또 따라가고 옳지. 걸려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혼자만의 힘으로 올라가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용기와 자신감을 키워갑니다. 위에 매달리는 기분이 어때요? 재밌어요. 못할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줄로 올라가니까 약간 멋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분 좋아. 처음에는 걱정을 많은 마음으로 자신이 없는 그런 모습 보면서 처음에는 좀 걱정했지만 하나하나씩 해내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친구들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캠핑과 트리 클라이밍으로 만나는 놀라운 숲! 숲이 주는 힐링과 캠핑이 주는 추억까지 짧지만 행복했던 1박 2일을 보낸 아이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한 발씩 천천히 도전하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이번 캠핑을 통해서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전시 소식. 포항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실까요? 포항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올해 첫 전시는 현대미술기획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포항시립미술관에서 이번에 마련한 전시는 생태, 환경, 사회 등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주도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이 인간 중심이었던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 비인간, 그리고 자연과 인공, 또 자연과 문화 등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함께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자리입니다. 코로나19, 이상기후, 지진과 대홍수 등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진 전 지구적 차원의 위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명확하게 나눌 수 없는 공동 세계를 바라보는 예술적 세계관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전시는 크게 두 공간에서 진행되지만 그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의 층위로 이루어지지 않은 다층적이며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세상이 누구의 주도가 아니라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어떤 장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작가들이 표현한 조형 세계를 통해서 이 세계가 분절된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 결국은 무엇이로든 환원되어 지속된다는 메시지 또한 담고자 했습니다.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긍정의 철학을 다루는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외 유명 작가 6인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전시에는 영상, 회화, 설치를 주된 매체로 하는 6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한국 작가 최찬숙, 염지혜, 김가을, 임선희 외에도 프랑스 작가인 로랑 그라소와 태국 작가 아피차퐁 위라 세탁군도 함께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게 참여 작가들의 작품 세계들을 감상하실 텐데요. 첫 번째 작품부터 만나볼까요? 이 작품은 로랑 그라소의 아니마입니다. 프랑스 파리를 기점으로 영화, 조각, 회화, 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면서 시간과 공간의 초현실적인 설정이 형성하는 그 이질적인 시간성 위에서 인간과 자연 현상을 탐구해 왔습니다. 아니마라고 하는 이 작품은 프랑스 알자스 지역의 몽생트 오닐의 숲, 특히 그 숲 안에 이교도의 벽을 중심으로 제작한 영상 작품입니다. 작가는 근지표 환경을 조사하는 곳 그리고 수도원이 있는 이 숲에서 여러 가지 역사, 여러 종교적 믿음, 객관적, 과학적 정보 등과 같이 다양한 관점과 실제가 중첩된 장소라는 것에 흥미를 두고 인간, 비인간, 식물, 광물 등을 다양하게 등장시킨 영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누구의 관점도 아니라 모두의 관점이 겹쳐진 다층적 관점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태국의 작가주의 대표 영화 감독인 아피차퐁 위라 세타쿤의 블루라는 작품입니다. 다큐멘터리와 픽션 사이의 독특한 형식과 구조를 바탕으로 태국의 북동부 지역의 역사와 이미지를 결합해서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절묘하게 다루는 작품들을 해왔습니다. 작가는 기억과 이 땅, 그리고 역사를 이해하고자 특히 인간, 동물, 영혼이 공존하는 세계를 중첩된 시간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선보여 왔는데요. 이 작품 블루는 태국 숲에서 9밤 동안 촬영된 작품으로 잠들지 못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태국 전통 마을 극장인 라이키의 임시 무대 배경막 풍경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작가는 그 현실과 꿈의 세계에 머문 듯한 장면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번에는 임선희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까요? 이끼가 펼쳐진 공간 속에 날개 없는 원형의 새가 허공에 떠있는 풍경을 이미지화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삶과 죽음, 영혼과 찰나와 같은 교차하는 삶의 여러 현상들을 작가 자신의 삶에 밀착된 경험과 감정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염지혜 작가는 오늘날 겪고 있는 문명사적, 인류학적 다양한 상황에 주목하며 새로운 이해 가능성을 탐색했는데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람의 출생과 죽음을 돕는 신 게니우스가 도심을 여행한다는 설정의 단채널 영상을 주된 매체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드로잉, 회화를 주된 조형 매체로 삼은 김가을 작가는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다는 보편적 사실로부터 파생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에 관한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최찬숙 작가의 작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작품은 최찬숙 작가의 큐비투 아담이라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서울과 독일 베를린에 거점을 두고 영상 설치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작가는 개인의 기억과 역사를 이루는 땅과 몸에 주목하면서 인간의 거주와 이주 문제를 탐색하며 이주, 정착, 공동체 그리고 그 모든 상호적 관계를 중심에 두고 타자이자 이주자로서 자기 경험을 또한 작품에 반영해 왔습니다. 이 작품 큐비트 아담은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그곳에는 세계 최대 구리광산인 추키카마타와 지상 최대 천문관측 전파 망원경인 알마의 기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작가는 땅과 땅의 소유의 관계에서 다른 형태의 땅, 다른 형태의 소유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 사이의 연결은 끊어지고 사회적 관계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만들 전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허구와 같이 믿지 못할 만큼의 커다란 문제, 소식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다르게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작가들이 인식한 우리의 삶과 세상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디로 또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의 올해 첫 기획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는 오는 5월 7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세요, 술좀 사세요. 저기 한국에 저기 뉴스가 저기 나오거든요. 언니가 누나 밥 차려놨으니까 밥 알아서 먹어. 일 다녀올게. 그리고 이 신문은 누나한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집 누나한테 파는 거야. 우리는 같은 집 누나야. 알았어. 알겠지? 알았어. 오케이, 열심히 살자. 알았어. 화이팅. 천천히 살자. 안녕. 너는 잘 가. 삶의 애환이 녹아있는 그때 그 시절 소망마을에서 만나봅니다. 오늘 아무도 없나요? 아저씨! 손 만지면 안 돼요! 다면이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여행 안 갔으니까 조금 못 지냈지. 그러니까 못 지낸 게 얼굴에 티가 나네. 그래? 오늘 여행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거 타고 여행할까요 그러면? 소망 뭐? 소망? 요새는 이제 공부도 하고 오는구나. 여기가 소망마을이라고. 왜 소망마을이래요 그러면? 모르겠어. 저기 소 한 마리도 있고 그렇게 말도 돼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 내가. 이름도 친근한 우암동의 소망마을. 과연 어떤 마을일까요? 안녕하세요. 우암동에서 살고 있는 우암 주민이고요. 또 우암마을 공동체 해설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재밌다. 충남부도 네. 피난민이 있었거든요. 야 예. 우리 국제선 영화 봤죠? 그치. 우리 부모는 그 배 타고 넘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왜 소망마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09년도 수출로 검역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여기가 일제강점기 때. 약 19동의 소축소하고 검역소 사무실 약 40여 채의 목조 건물이 있는 그런 마을이었거든요. 일제강점기 시절 전국의 소를 일본과 만주로 반출하기 위한 검역소와 소 막사가 있었던 마을입니다. 아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집 간만에 돼 있었다 여기. 소를 이렇게. 여기에? 여기? 소를 한 마리 두 마리씩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 내 친구는 여기서 태어났는데. 친구 여기 있어서 태어났다고요? 그래 아까 저기 뭐 소도 여기 살았다고 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는 소가 살던 자리고 그다음 해방이 되고 나서 스스로 검역소 업무가 중지가 됐거든요. 그 피난민들이 소가 있던 자리에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어이구.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소가 딱 있던 자리에 4평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가족이 사는 거예요? 소 막사의 털을 잡아야 했던 피난민들의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었는데요. 소막사 한 칸을 그 아까 칸막이 돼 있었지.
그걸 딱 그러면 여기 한 집 딱 가고 거기야. 그럼 여기 안에 몇 명 살았다고? 많게 1명씩 살았다니까. 아들을 울로 보내는 거야. 소막사 환기구가 아직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설득사라가 여기 보인다 그죠? 반 따게 그거는 새 집이다. 그거는 옛날 집 그대로. 그래도 신기해. 그러니까. 사람들 살아왔는 거 보니까 이게 역사구나. 걸으면 걸을수록 알게 될수록 일제강점기 때의 아픔과 피난민의 애환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마을이었습니다. 부산시가 피난수도 유네스코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 9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오암 소망마을도 한 곳으로 지정받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등재만 되면은 오암 소망마을도 유네스코 그 부분으로 이제 유네스코 등록이 되게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몇 분 계시는겨? 이 빨래방이가 동네 빨래방이다. 자 들어가봐. 오암동 놀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옹기종기 모여계신다고. 들어와도 돼요? 야, 들어와도 돼. 잘하시네요. 조금요. 조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1, 60년 넘었어요. 이제 할머니 시집 오갖고 계속 살았다니까. 이 동네가 왜 좋아요, 어머님? 그냥 인심 좋고 구하고 막 한 가족처럼 다양하고 막 그래요. 무슨 일 했어요? 오만 거 다 했지 뭐 없이 산 게 오만 거 다 했지 뭐 노가다도 하고 뭐 저 센터도 댕기고 뭐 감추는 데도 했지 뭐 여가 좀 붙은다 여기 좋대요. 여가 좋아 여기 좋아요. 한국이 훨씬 좋대요. 이거 말 빼가지고 여기 살면 좋아 우리 어머님들이 단미가 씨가 반가우신가 봐요. 이거 고장났어요. 되게 익숙해 보여요, 우리가 진짜. 아니 안 나와요. 나온다. 물 부으면 된다. 와 나오잖아. 오 마이 갓. 저는 정말 놀랐던 게요. 물을 조금만 넣어도 그때부터 지하수가 콸콸콸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신기해. 이쁜 거 처음 보는가 봐. 이게 태양 운동 처음 운동. 보는데요? 일사후퇴 때 피난선을 타고 내려온 가족의 음식을 만나봅니다. 물냉면요. 일사후퇴 때 내려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더니 그냥 맨주먹으로 젖장사도 하고 한 1년 동안에 돈을 좀 모아가지고 요걸 산 거야. 조금 한 네 평. 그러니까 그릇 5개. 나중에 화면에 가가호 보면 화면에 나올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장사해가지고 지금 이래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72년째 하는 거예요. 흥남에서 30년, 부산에서 70년. 진짜 어마어마하죠. 말에 세기가 있습니다. 야, 진짜 짜잔. 와, 여러분 저는 이날을 잊지 못해요. 수많은 밀면을 먹어봤지만 이렇게나 맛있는 양념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유언이 있다니. 죽기 전에 이 통일이 되기 전에는 여기서 떠나지 말고 다른 데가 장사하지 말고 여기서만 계속 해라. 통일이 되면 이제 올라가라. 올라가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술 한 잔, 밥 한 걸 이어주고 절 좀 해주라. 피난 시절 이야기가 살아있는 소망마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피난의 역사를 가진 순대집이라 들었어요. 네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6.25 전쟁 때부터 이 순대를 만들어서 제 할머니가. 아 진짜요? 네네. 아니 그러면은 피난민 2세이신 거예요? 네네. 우와 그렇구나. 그러면 잠시만 순대가 뭐 어디 순대예요? 그러면? 어머님 고향이 저 한경남도 원산이요. 함경남도 그럼 이북식 순대인가요? 네 어머님이 할머니가 옛날에 이북에서 네. 순대를 계속 만드셨고 여기 피난 내려오셔갖고 이제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미군 부대에서 이제 뭐 내장 같은 걸 받아와갖고 순대를 만들어 파셨죠. 네. 그때는 이제 적석에서 만들어가지고 요만한 다라이에다가 만들어갖고 도로가에서 그날 팔면 금방금방 다 팔려요. 우와 진짜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쵸. 전쟁터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막창으로 쫙 감싸져 있고요. 하나 둘 셋. 뜨거워요? 80년 세월을 간직한 이북식 막창 순대. 정말 쫄깃쫄깃했습니다. 그 옛날 시대에서 한 번도 그걸 맛있게 먹었네. 지금 현 시대보다 옛날 시대가 훨씬 맛있는 것 같은데?
한 시대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소망마을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거 하나 있어요? 딱 하나만. 있어요. 어떤 거요? 소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았다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신기했나요? 그 신기하지. 야, 소 사는데 사람 어떻게 살아? 그 소 사는 데다가 사람 살았다고 하는데 그만큼 못 살았다는 얘기거든. 그 못 살다가 그럼 지금 잘 살고 있다 그 말이잖아. 옛날에는 참 이런 이야기가 전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조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옛날의 그 모습들,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가는 어머님, 아버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고 그만큼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다음 주 여행도 기대해 주시면서 놀러와 부산이야.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촬영 중입니다. 적발시 100만 원입니다. 사랑입니다. 덕진구청 청소위생과 청소민원팀에 근무하는 황옥입니다. 덕진구에서 발생하는 청소 관련 민원 업무를 지원하고 처리하는데 쓰레기 불법 투기 민원 처리가 주 업무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다 보니 배달 음식 이용이 증가하고 그 여파로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쓰레기 불법 투기 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길거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다 보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고생하신다, 쓰레기를 치워서 동네가 깨끗하다, 고맙다고 하실 때 그때 보람을 느끼고, 쓰레기로 가득했던 곳을 깨끗하게 치우고 나면 저 역시 기분이 좋고 보람이 있죠.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촬영 중입니다. 적발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촬영 중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촬영 중입니다. 순간 편하려고 종량제 봉투값을 아끼려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이 많은데요.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종량제 봉투 20리터가 460원이거든요. 그 460원에 자신의 양심을 파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때 뉴스를 우연하게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혈액이 부족해서 외국에서 수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건도 아닌 사람을 살리는 혈액인데 타국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사실이 그 당시 제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도 헌혈을 계속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성함이 어떠십니까? 황옥입니다. 본인 혈액형 어떠세요? A형입니다. 개인이 평생 할 수 있는 헌혈 횟수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해서 함께하면 그 횟수는 무한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제 주변 분들은 많이 헌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혈액이 부족해가지고 방송에서도 많은 홍보를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오기 형님이 모든 분들에게 연락해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 많이 해야 한다 하는 거 보고 좀 많이 존경하게 됐습니다.
대한적십사사 전라북도 헌혈봉사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헌혈의 필요성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거리 홍보와 헌혈증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헌혈을 많이 하시면 헌혈 유공장을 드립니다. 화옥회원님께서는 꾸준히 2주마다 헌혈이 좀 찾아오시는데요. 400회 이상을 훌쩍 넘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선장님. 네, 가보겠습니다. 네, 애쓰셨어요. 네. 이제 어디 가시나요? 평소에는 바로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데요. 오늘은 헌혈을 했잖아요. 직장 동료와 저의 소울푸드를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우리 칼국수 2개, 보쌈 하나. 칼국수 2개, 보쌈 하나? 네. 양쪽 하나. 면 종류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칼국수를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쌈을 같이 먹으면 궁합이 딱이죠. 이 음식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한 9년 전쯤일 거예요. 헌혈 오고 나왔는데 어디 갈 데가 딱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그래서 여기를 찾아왔는데 어머님께서 왜 이렇게 점심시간에 이렇게 늦었냐. 그래서 헌혈 오고 왔어요. 그랬더니 건강해야 헌혈도 한다고 보쌈도 서비스로 주셔가지고 그 이후부터 헌혈 오고 나면 칼국수하고 보쌈을 같이 먹게 되겠습니다. 고기 싸서 한번 먹어봐. 고추, 마늘, 새우젓, 그다음 이 안에 양파 볶은 것까지 이걸 넣어줘야 진짜 제대로 된 맛이 나오지.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속이 좀 허하잖아요. 푸짐한 칼국수에 모락모락 나는 보쌈과 같이 이렇게 보면은 그냥 먹기도 전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맛있게 먹으라는 말 한마디면 그냥 기분이 확 풀립니다. 헌혈을 하고 소울푸드도 먹고 든든해진 배처럼 마음도 든든해졌고요. 올해도 헌혈을 꾸준히 하고 특히 헌혈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헌혈을 하는 게 제 목표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헌혈에 좀 동참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획은 별도로 없고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더불어 사는 세상, 제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나누면서 살고 싶습니다. 칼국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으로 소소한 일상을 찍듯이 오늘의 도시 풍경을 나만의 그림으로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을 통해 대전 도심 곳곳의 풍경을 그려내는데요. 작은 화점 안에 행복한 그림들이 가득, 자신만의 소확행을 실천하고 있죠. 이들의 그림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물러나고 야외 활동하기 좋은 일요일 오후. 제가 손에는 물감을 들고 머리에는 붓을 꽂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작가님들 그림을 보러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랄까요? 자,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은 감성이랄까요? 제 손으로 대전의 도심을 쫙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붓을 잡은 지도 10년이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오늘 대전에 그림을 그리는 모임이 있다고 해요. 제가 한번 그곳에 슬쩍 들어가서 저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오늘 제 그림 솜씨 기대해주세요. 함께 가시죠. 매월 첫 번째 일요일은 대전 어반 스케쳐스의 정기 모임이 있는 날. 이번 정모는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진행됐는데요. 출석 체크도 하고 이름표도 가슴에 달고 설레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자연사관이랑 이쪽에도 또 상설 전시관이 있는데 두 전시관은 그냥 들어갈 수가 있고 다른 전시관을 예약해야 되거든요, 앞에서. 그래서 들어가서 그리시면 되고 여기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시고 상아님한테 그림도 배우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의 풍경을 그리는 어반 스케치는 화가이자 기자인 가브리엘 캄파나리오가 2007년 출범시킨 국제 미술 운동입니다. 도시 구석구석의 풍경을 직접 보고 스케치하며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그림으로 기록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역별로 어반 스케치 모임이 왕성하게 활동 중입니다.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도시의 풍경을 그리고 블로그와 SNS에 공유합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네. 전부 다 다들 환영해 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잡이 때도 붓을 내쳤어요. 그래서 붓을 잡아본 적이 없는데 오늘 한번 제가 도전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거든요.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많이 도와주실 거죠? 네. 즐겁게 한번 해봅시다. 반갑습니다. 대전에서는 이 모임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대전에는 2015년부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은 그때부터 어디서 이렇게 좀 주로 모이게 되신 건지. 보통은 대전의 랜드마크들에서 많이 모여서 첫 모임이 대전시청이었어요. 그리고 뭐 대전역, 그리고 대전 오래된 유적지들, 그리고 오래된 동네들도 많이 모이거든요. 뭐 소재동이라든지 대흥동 철거되기 전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모였었어요. 저도 오늘 처음 참석하게 됐잖아요. 근데 매달마다 새로운 분들이 오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어떤 경로로 좀 오게 되시는 건지도 궁금해요. 보통 이게 어반 스케치라는 게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반 스케치라는 게 많이 알려져서 대전에도 혹시 어반 스케치 모임이 있나 하고 찾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밴드에서 가입을 하고 거기에서 정모 일정이 매달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 정모 일정을 보고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뭐 가입 신청을 하고 정모 일정을 보고 나오시는 거죠, 그냥. 소개 인사가 끝나고 각자 원하는 풍경을 찾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능숙하게 척척 스케치를 하는 이분께 제가 스케치의 팁을 좀 구하고 싶어 살며시 다가갔습니다.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작은 화첩을 가득 채우는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회원님. 네. 사실 제가 저쪽에서 다가온 이유가 저는 그림을 막 그냥 이렇게 그리시길래 저랑 같은 이게 신입분이시구나 해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딱 왔는데 그림을 보니까 너무 실력자신 거예요, 지금. 그림 전공자시죠? 아니, 전공은 안 했어요. 전공자 아니에요. 비전공자인데 이 정도세요? 뭐 그림을 좀 좋아해서 관심은 늘 있었죠. 어반 스케쳐스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내가 지금 있는 것을, 그러니까 나의 기록? 이제 그런 의미도 크고, 대전에 이제 대전 사람이다 보니까 알지 못했던 그런 뭐 이렇게 멋진 이제 공간 아는 것도 그런 것도 재밌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꾸 이제 새로운 매력이 있어요. 너무 궁금한 게 지금 요 정도 두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네. 그린 거예요? 그렇죠, 다 그림이죠. 살짝 봐볼 수 있어요? 네. 어반 스케치를 하면서 대전의 명소와 숨은 이야기를 많이 알게 됐다는 한세라 씨. 정모를 통해 사람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니 스케치 의욕이 더 생겼다고 합니다. 와, 아니 근데 그림 진짜 잘 그리신다. 어머 세상에, 잠깐만요. 이거는
야, 이게 일기장 맞네요. 일기장 맞네. 아니 근데 진짜 이런 기록들이 있어야지 나중에 보면서 아 그때 이랬지 떠올릴 수 있잖아요. 글보다도. 사진 보면 조금 더 창피한데 그림이니까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진보다도 좋은 게 그리면서 내가 그때 당시 했던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보면서. 그렇죠. 왜냐면은 더 집중하고 몰입해서 한참을 보기 때문에 기억에 더 남죠. 야, 이 사진은 기억에 안 남을 수가 없네, 진짜.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처음이라서 이 정도까지는 뭐 기대도 안 하지만 좀 그릴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이제 보이는 것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눈에 보이는 것 여기다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그냥 그리고 싶은 것을 그냥 쉽게 한번 그려봐라. 계속 그리면서 선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실력이 느는 거죠. 그렇죠. 욕심이 생기면 조금 해보는 거고 일단은 먼저 안 되더라도 작은 것부터 그려보는 거. 이렇게 팁을 주셨으니까 오늘 저도 한번 제대로 한번 일 내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어반 스케치는 상상이 아니라 실제의 모습을 온전히 그려야 한다는 일종의 단체 협약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그냥 지나쳤던 사물이더라도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유심히 관찰하고 섬세하게 스케치해야 합니다. 채색을 할 때도 처음에는 연한 색으로 칠하고 나중에 갈수록 진하게 칠해 덧칠하는 것이 팁이라고 하네요. 회원님은 어반 스케치 하시면서 어떤 게 가장 좋으세요? 취미가 그림 그리는 거기 때문에 또 같이 취미를 가진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좋아서 같이 활동하게 되었어요. 혼자서 있을 때 그 좀 외로운 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림으로써 이제 외로운 점 그런 것도 많이 보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격도 많이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어반 스케치의 매력에 푹 빠진 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 저랑 가입 동기인 신입 회원도 만나볼까요? 처음이라 낯설고 떨리지 않을까 하는 제 예상과 달리 벌써 화첩 가득 스케치를 담았습니다. 오늘 또 처음 오게 되셨잖아요. 어떻게 이 모임은 가입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제가 그 사진 같은 것도 배우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렇게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을 해야 되고 늘 그걸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어반 스케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펜하고 뭐 이렇게 스케치북 작은 거 이렇게 하나만 들고 다녀도 제 감정이 들어가 있고 이제 제가 이제 그리고 싶은 거 보고 싶은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제 일상을 남길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 회원들의 그림도 보고 팁도 구했으니 이번엔 제가 그릴 차례. 이런 진지한 모습 저도 오랜만인데요. 저는 커다란 건물 배경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어때요? 초등학생 그림 같죠? 제가 학교에서 교양 수업으로 그 미술 관련된 거 했었는데요. 저 진짜 웬만한 건 A++ 다 받았거든요. 미술은 D+가 나왔네요. 어쩌다 보니 제 성적을 공개했는데요. 그래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참 다행입니다. 어느새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정모도 끝나갑니다. 흩어져 있던 회원들이 다시 모여 오늘 그린 그림들을 전시하는데요. 저마다의 솜씨로 완성된 어반 스케치. 자신의 그림을 직접 소개하고 느낌도 나누며 오늘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림 그리는 게 뭐 잘 그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사 박물관에 놓으니까 제가 어릴 때 애들 데리고 왔던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즐겁게 그렸고요. 아까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그림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무조건 쳐주셔야 돼요. 짠! 아니 저는 오늘 그린 게 전 도시의 건물을 좋아해서 신축을 한번 그려봤어요. 저기 앞에 있는 건데 비슷하진 않지만 그래도 완성의 의의를 두고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저 잘했나요? 네. 따로 또 같이 그린 그림들.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즉석에서 SNS에 공유하는 것도 어반 스케치의 공식 활동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정모가 마무리됐습니다. 저는요 그림하면 늘 어렵다 안 된다 이런 생각만 가득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림을 그려보니까 된다 할 수 있다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요즘에 나만의 취미 찾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어반 스케치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오늘의 도시 풍경을 직접 보고 그리는 어반 스케치. 그동안 몰랐던 도시의 풍경과 이야기를 아주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나만의 취미인데요.
평소 그림에 관심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반 스케쳐스가 될 수 있습니다.